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저는 러셀 목동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이범열이라고 합니다. 네. 순간적으로 이제 마이크를 좀 찾고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네. 자, 뭐 썸머스쿨이 이제 좀 뭐 시작이 됐고, 그리고 한 수능이 한 112일 정도 이제 남은 것 같아요. 9월 평가원은 좀 한 달 조금 더 이제 남은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좀 생각이 들 것 같아. 뭐 지금 뭐 기초 개념서부터 뭐 내가 수학이 안 된다고 해서 뭐 시작을 뭐 하거나, 아니면은 수능과 관련 없는 그냥 교재로 하거나, 아니면 교재를 뭘 선택할지, 그런 게 이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자, 시간은 이제 한정적이기 때문에 파이널 수학학습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죠? 선택과 집중.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거에서 이제 집중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저는 이거에 오늘 포커스 맞춰서 그냥 간결하고 심플하게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찍신 강님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찍어서 맞출 수 있는 이제 유형들을 좀 늘린다. 그래서 이건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 세 가지를 제가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첫 번째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수학 공부한 거를 학습을 좀 점검을 좀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실무, 엔제, 기출. 뭐 실무는 실전 모의고사, 뭐 엔제는 뭐 당연히 뭐 기출이 아닌 문제들을 다 엔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출은 이제 기출 문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시험 체감 난이도입니다. 자,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 뭐 한두 번 본 거는 아니잖아. 그럼 그랬을 때 이제 봤을 때 그 시험 체감 난이도가 어떤지, 그리고 보고 나서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이제 수학학습 점검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까지 본 모의고사는 뭐 3모, 5모, 그 다음에 6평, 그 다음에 7모. 자, 이렇게 이제 4개를 좀 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이 4개의 모의고사에 대한 평균치, 내가 몇 점 정도 좀 나오고, 그리고 등급은 한 어느 정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뭐 N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설 모의고사를 굉장히 좀 많이 보는데, 뭐 지금 3학년 학생들도, 그리고 지금 또 러셀에서도 오메가 모의고사, 기타 등등등 모의고사들을 다 보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 이제 추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평균 이제 20점 차이 정도 나요. 평균 20점 정도 차이. 자, 그게 뭐냐면, 내 최고점이 예를 들면 80점이라고 하면은 최저점은 몇 점? 한 60점 정도. 그러니까 최고점과 최저점이 한 20점 정도 차이 나는 게 이제 모든 학생들의 평균치라는 거야. 근데 이게 뭐 4개의 모의고사로는 조금 더 부족하지만, 한 뭐 10개, 11개, 특히 이제 사설 모의고사를 더 본다라고 하면은 아마 처음에는 20점 이상 정도 더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 점수를 좀 통계치를 내면서 좀 분석을 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약점 문항 체크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그냥 난이도별로 하면은 좀 간단한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내가 14, 15, 21, 22 또는 뭐 28, 29, 30 중에 뭐 3문제, 2문제, 1문제. 이거는 내가 뭐 건드리지 못하는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문제를 잘 푸는데 거기서 내가 맨날 뭐 30번, 15번은 무조건 틀려. 뭐 이런 것들은 쉽게 체크를 할 수 있겠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떤 유형을 내가 계속 틀리는지, 내가 어떤 유형이 약한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예를 들면 수학원에 뭐 수열이 약해. 그럼 내가 그냥 수열이 약한지, 아니면은 뭐 수열의 점화식이 약한지, 아니면 등차등비 수열이 약한지, 아니면 뭐 시그마 기호가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석이 약한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세히 체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약점 문항을 유형별로 체크를 좀 했으면, 자, 이제 세 번째,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이제 어떤 난이도를 지금 좀 더 어떤 난이도에 대한 문제들을 더 공부를 좀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약점 체크를 했으면 내가 좀 공부가 좀 안 된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기출에 좀 비중을 높이는 거죠.
기출도 많이 안 봤어. 아니면 기출 봤는데 좀 대충 본 것 같아. 그리고 좀 그 유형에 대한 나의 약점이 좀 드러났어. 그러면은 엔제는 좀 더 활용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출 문제를 좀 먼저 볼 것이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내가 모의고사를 계속 통계치를 한번 내보고 약점 문항을 체크를 해봤는데 별로 없네? 아니면은 내가 약점이 아닌 문항들은 좀 엔제를 통해서 좀 더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엔제 고난도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이걸 더 완성시키자, 고난도 문항을 내가 완성을 시키자 해서 엔제를 더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EBS는 뭐 두 개가 있죠. 수능 특강, 이제 수능 완성. 일단 뭐 타 과목의 중요성은 제가 뭐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수학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다 하기엔 좀 부담스럽고 어떻게 공부할까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보편적으로 뭐 EBS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특 수화는 그래도 다 푸는 거를 좀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항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다 푸는 걸 추천하고, 근데 내가 좀 할 게 많다, 그리고 내가 우선순위를 뒀을 때, 비율을 뒀을 때 EBS에 투자할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뭐 수능 특강에서는 이제 레벨 2, 3만 보던지, 아니면 뭐 수능 완성에는 뒤쪽에 실전 모의고사 문제들을 안 보고 그냥 그 유형별 문제만 보던지, 자 이렇게 이제 우선순위를 두면서 자 EBS를 좀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고, EBS에 대한 부담감은 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에 있는 그 문제 소스들이 출제가 되긴 해요. 한두 문항 이상은 무조건 출제됩니다. 근데 아마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풀어도 구분도 못할 수도 있어요. 수능 보다가 이게 EBS 문제네? 이거 구분도 못해요. 왜냐면 그 구분을 하려면 EBS를 거의 5회독, 6회독, 7회독 아니면은 쌤들처럼 수업을 해야 돼. 그래야지 기억이 날 거야. 자, 근데 이제 그런 건 있겠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 유형이야, 소스야. 그러니까 그런 건 기억이 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타 과목과 다르게 수학은 내가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이 세 개로 충분히 좀 키웠다라고 하면은 뭐 EBS에 연계된 문제가 좀 나와도 어차피 이제 변형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풀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못 풀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을 내가 많이 키우면은 내가 EBS를 안 봤다라고 해서 이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뭐 EBS를 쓴 이유는 EBS도 엔제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좀 고난도 엔제를 좀 풀기가 좀 부담스럽다, 아니면은 어떤 걸 풀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EBS 그러면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엔제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좀 풀자, 좀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실무 엔제 기출인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뭐 이번 주도 다음 주도 항상 이제 러셀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전 모의고사를 볼 건데, 대표적인 모의고사가 이제 오메가 모의고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오메가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시간을 재고 봤으면은 어떤 감각을 좀 훈련을 한 거야? 당연히 실전 감각을 훈련을 한 거죠. 실전 감각. 내가 좀 시간 배분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 뭐 시간 배분하는 게 굉장히 힘드네. 아니면 나는 이제 문제를 쭉 풀 줄 알았는데 중간중간에 막히는 게 너무 많네. 그럼 이제 바로 넘겨야 되겠네. 자, 이런 신체적 감각을 좀 키울 수가 있고요. 한 나머지 이제 반은 좀 오답 분석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오답 분석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도 여러분들이 그냥 엔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실전 모의고사를 이제 안 보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매주마다 1회 이상씩 보게 되면은 뭔가 그 성취감, 성취도보다는 이게 내가 푸는 게 맞나? 이게 틀리는 게 너무 많은데 내가 공부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이제 보통 듭니다. 자, 그 이유는 내가 이제 공부한 만큼 실전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들 거야, 보편적으로는. 자, 그래서 아직 내가 실무를 많이 풀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다시 거꾸로 좀 돌아가는데, 자, 지금 파이널 기간에서는 그거는 좀 옳지 않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져. 자,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보는 실전 모의고사들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유형들이나, 그리고 문제 해석이 필요한 것들, 그리고 한번 꼬아낸 것들, 그리고 이제 어삼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 실전 모의고사에는 또 어삼도 많이 나오고 쉬운 4점도 별로 안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고 많이 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실물을 보면은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공부한 만큼 실전 모의고사가 지금 성적이 안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뒤에 부분 오답 분석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셔야 됩니다. 그냥 엔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 재고 그냥 내가 엔제를 푼 거야. 아니 뭐 수업 시간에 문제 뭐 푸는 것처럼 아니면 자습관에서 문제를 푸는 것처럼 그냥 푼 거예요. 푼 거고 내가 여기까지 풀었는데 내가 5분 안에 못 푸네, 3분 안에 못 푸네, 아니면 내가 접근도 못 하네 이렇게 분석하고 이게 내가 보지 못한 문제네, 아니면은 내가 뭐 실전 모의고사를 봤을 때는 문제를 봤을 때는 분명히 해석이 안 됐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공부했던 유형이네. 내가 왜 못 풀었지? 그럼 이제 뭐 분석을 하는 거지. 체크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전 모의고사 보는 거는 50% 이상은 오답 분석을 하기 위한 실전 모의고사지 여러분들의 실력을 체크하는 게 뭐 90% 100%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은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에 또 조금 더 비율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답 분석을 굉장히 좀 강조를 했는데, 자, 실물을 봤어. 모의고사를 봤어. 그 오답 분석을 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뭐가 틀렸고 어떤 난이도는 못 풀었고 이거는 뭐 시험 볼 때는 어려웠는데 풀고 나니까 굉장히 좀 쉬웠네. 자, 이런 거를 체크를 다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자 어떤 문제를 좀 더 집중해서 풀어야 되는지, 아니면 나 이거 기출 다 돌리고 기출에선 되게 쉬웠는데 모의고사에서는 되게 내가 어렵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엔제랑 기출을 이제 병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놓고 또 학습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실물을 보고 거기서 내가 약점 체크하고 빵꾸난 부분 찾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엔제 기출로 이제 여러분들 개개인별로 조금은 다르겠지만 그거에 맞춰서 학습을 하시면 되는 거야.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 엔제 기출 내가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푼다, 그거는 맞는 건데 실물을 보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책 찾아보면서 그 유형들을, 내가 약점이 드러난 유형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남은 기간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1년 동안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1년 동안. 근데 지금 1년 동안 공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인터넷 서칭할 때 필요한 것을 검색을 하잖아. 검색을 하면서 그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찾잖아요. 그냥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약점이 드러나면 약간 엔제 기출을 통해서 검색을 하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자, 시험 체감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또 소중한 시간 또 빼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구평이나 사설 모의고사나 수능 성적 올리려고 당연히 앉아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잘 봐야 되는 건데, 자,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딱 봐. 그리고 이제 문항들을 봐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자, 1번부터 자 8번까지. 자, 체감 난이도 어때? 괜찮죠? 1번부터 8번까지. 자, 느낌이 괜찮잖아. 자, 그 다음에 9번부터 뭐 12번 정도까지. 그러면 이제 9번, 10번은 좀 그냥 문항 지금 순서로만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순서로만 봤을 때는 체감 난이도가 괜찮아. 근데 이제 10번, 11번, 12번 일단 좀 도전을 해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겠고, 자, 그냥 제가 번호로만 쓸게요. 뭐 14, 15, 자, 21, 22, 자, 그 다음에 뭐 28, 30. 자, 이런 이제 문항을 봤을 때 압도적으로 체감 난이도가 일단 올라가지. 자, 어떤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고 어떤 유형이 확실하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제 이 문항 번호를 봤을 때 체감 난이도가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야. 자, 이거는 이제 보통의 얘기를 좀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체감 난이도가 높은 이제 문항들을 다 버리고 문제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죠? 내가 원하는 성적을 당연히 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 체감 난이도를 낮춰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자, 시간 배분을 하는데, 자, 보통 제가 보니까 한 작년에도
한 30%에서 40% 정도는 시험 볼 때 3점짜리 먼저 다 풀고 4점을 가더라고. 이건 그냥 통계치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야. 그냥 3점짜리 선택 과목까지 다 보고 다시 9번부터 돌아와서 4점짜리를 본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내가 시간 배분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전략의 그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삼이나 아니면은 뭐 9번이나 10번, 11번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끄는 경우가 좀 빈번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쭉 갔을 때 9번, 10번, 11번에서 걸렸을 때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가지고 뒤에 있는 3점도 실수를 하거나 시간 없어서 좀 못 보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3점짜리 깔끔하게 뭐 한 10분, 15분 만에 다 풀어내고 내가 이제 4점짜리 보면서 거기서 골라 풀자. 이런 이제 전략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시간 배분하는 전략이고, 한 통계치는 30%에서 40% 정도의 학생들이 이렇게 좀 시간 배분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그 다음은 자, 한 문항 좀 5분 이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30문제 곱하기 5하면 150분이잖아. 근데 수학 시간은 100분이죠. 근데 이제 가만 보면은 이번에 오메가 모의고사 7회인가? 7회인데 8번, 9번, 10번 중에 50% 이상의 학생들이 셋 중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걸리더라고. 그렇게 좀 냈어요.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거를 풀긴 푸는데 여기서 몇 분을 썼냐면은 막 15분에서 20분을 쓴 거야. 왜 안 풀리지? 막 계산 계속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막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답이 계속 끝까지 안 나오고 막 계산 실수하고 다시 확인하고. 근데 내가 시간을 얘기하니까 얘들아 한 20분 지났어 하는데 나는 지금 8번, 9번, 10번을 보고 있는 거야. 자,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지. 자, 그러니까 한 문항을 내가 5분 이내라고 생각을 하는데 쉬운 문제는 거의 한 3분, 2분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풀다 보면은 그냥 막 세 문제 풀었는데 15분에서 20분 그냥 걸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는 뭐야? 시간 배분을 당연히 못한 거지. 그러니까 한 문항 5분 이내인데 내가 너무 잡고 있어서 이거를 만약에 15분, 20분 쓰고 다 맞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이 세 문제에 20분 썼다. 그럼 이 모의고사는 실패한 모의고사가 되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아. 자, 8번, 9번, 10번에서 막혔어. 한 20분 썼어. 자, 그럼 에너지 많이 썼고, 그리고 멘탈이 안정화가 안 되겠지. 망했다. 시간 배분 망했는데 왜 이렇게, 왜 앞 문제가 어렵지? 그럼 이제 뒤에 문제로 넘어가는 거야. 자, 그럼 어때요? 뒤에 문제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겠어? 내려가겠어? 당연히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뒤에 체감 난이도를 스스로 올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제가 100% 장담하는데 여기서 20분 썼다? 14, 15, 22, 21 문제 읽지도 않습니다. 왜? 시간이 없으니까. 당연히 시간이 없으니까 아예 고난도 문제는 읽지도 않고 나머지 문제를 보려고 하는데 또 급하고 체감 난이도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이제 적응을 잘 못하겠지. 자, 그러니까 이게 좀 쉽지는 않은데 5분 이내로 끊어야 되고, 그리고 8번, 9번, 10번을 봤는데 이제 한 10분 이하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만약에 답이 안 나오더라도 용감하게 넘어가야 돼. 일단 넘어가야 돼.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막혔다라고 하면은 빨리 3점짜리부터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 배분을 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뭐 제가 간단하게 시간 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자, 두 번째 체감 난이도를 낮추기 위한 학습에서는 이제 문제 해석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이런 거야. 얘들아 봐봐. 문제를 딱 읽었어. 근데 문제가 한 줄이야. 예를 들면 어때요? 체감 난이도 높진 않지. 문제가 한 줄이야. 문제가 한 줄. 또는 내가 이제 많이 봤던 거야. 이거는 미분하면 되겠다. 이건 적분하면 되겠다. 이거는 사인 법칙 쓰면 되겠다. 뭐 도형 문제면. 아니면 이거는 뭐 그래프 그리고 뭐 기울기 이용하면 될 것 같아. 좀 문제를 읽었는데 좀 예상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거 개념 적용하면 될 것 같고 좀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혔어. 자, 그럼 어때요? 문제를 좀 풀 수 있겠구나. 그리고 체감 난이도가 당연히 낮아지겠지. 근데 만약에 이제 문제를 읽었어. 뭐지? 무슨 내용이지? 그리고 조건 졸라 어려워 보여. 이거 뭐야? 이거 조건은 이거 와 킬러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 보이지? 그럼 이미 체감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 가능성은 적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문제를 보고 문제를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개념 적용하고 방향성이 잡히면은 그대로 가면 돼. 왜? 체감 난이도가 낮으니까. 그러면 풀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 해석이 좀 안 되는 거야. 자, 안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 자, 수문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조건만으로 지금 문제 해결이 잘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뭐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시험 볼 땐 생각하고 시험이 끝나면은 이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뭐 수문 조건이라고 하면은 약간 이런 거 같아. 뭐 예를 들면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가 6월 평가원 22번으로 나왔잖아요. 원래 수열 문제 나왔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뭐 지수 로그함수 문제에서 그 뭐 식 대입하는 문제 아니어도 뭐 그래프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뭐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있고 y는 뭐 예를 들면은 뭐 2x 플러스 k야.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얘들아, 이걸 보고 여기서 수문 조건이 하나 있어. 그게 뭘까? 직선이 나왔으니까. 직선은 결정하는, 기울어져 있는 정도. 그렇지. 자, 마음속으로 지금 대답 다 했죠.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직선이 나왔는데 얘들아, 기울기는 2야. 기울기 2를 사용해. 이렇게 안 나온다고. 이렇게 안 나오고, 아, 그냥 직선 그냥 하나 나오는데 여기 2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막 대입해서 연립해서 방정식을 푸는 게 완전 1차원적인 생각이지만 그게 아니라, 아, 이 수문 조건은 기울기라는 거야. 아, 기울기가 2인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 2를 통해서 식을 하나 더 세워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문 조건을 계속 찾고 그 다음에 문제 방향성을 계속 찾아서 이제 문제 해석이 좀 되면은, 아, 이제 풀 수 있겠다 하고 문제 체감 난이도가 낮아지면서 간다라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문 조건 찾기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거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조건 하나가 없어. 그럼 조건 하나를 찾으면 되는 거야. 대놓고 나와 있지 않을 뿐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다 보면은 요거 기울기 있다. 아니면은 뭐 도형 문제에서는 도형 문제에서 계속 풀다가 길이 표시하고 막 하는데 왜 안 나오지? 뭐 하나 있으면 되는데 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원주각 중심각을 쓰던지 아니면 삼각형의 닮음은 많이 쓴단 말이야. 내가 지금 닮음비 못 찾아서 못 푸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 문제가 만약에 푸는데 식이 하나 부족한 것 같아, 조건이 하나 부족한 것 같아, 그 어떤 하나만 찾으면 풀 것 같은데 그러면 반드시 수문 조건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수문 조건을 빨리 찾으면 찾을수록 시험 체감 난이도는 이제 낮아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는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시간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은 자, 뒤에 있는 문제 체감 난이도 올라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용감하게 넘어가야 돼.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지금 내가 실력은 잘 모르지만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중상위권 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뭐 한 거의 뭐 2등급에 가까운 걸 맡고 있어. 뭐 시험 보면 한 80점 이상은 나와. 그러면 보통 어떻게 돼서 14, 15, 21, 22 뭐 또는 뭐 29, 30, 뭐 28 중에서 이제 몇 문제 틀리거나 거기서 더 맞추는 그런 전략을 이제 사용할 텐데 자, 그것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뭐 15번, 30번을 빼고 나서 예를 들면은 뭐 12번이야. 내가 지금 2등급 학생이야? 그러면 12번이 막혔어. 그럼 어때? 느낌상. 12번은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80점 이상 맞는 학생이 12번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죠. 충분히 이럴 수 있겠지. 내가 80점 이상 맨날 맞아. 그것도 미적 선택이야. 근데 12번이 막혔어. 어때요? 당황하겠지. 그럼 여기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겠지. 왜 12번이 안 풀리지? 원래는 그냥 깔끔하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어때요? 12번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풀면은 너무 좋은 건데 풀더라도 이제 뒤에 문제 봤을 때 자, 15번 풀리겠니? 잘 안 풀려요. 12번에 시간 투자를 많이 했으면은 뒤에 있는 문제 잘 안 풀립니다. 왜냐면 여기서 에너지를 너무 썼고 시간 배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내가 지금 상위권 학생이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중위권 학생이든지 이제 내가 원래 쉽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막혔을 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뒤에 내가 도전해야 되는 문제들을 풀지 못한다.
더욱더 체감 난이도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용감하게 넘어가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제가 이제 뭐 보편적인 번호로 말씀은 좀 드렸지만 요즘의 수능평가원은 한 작년 재작년부터 자꾸 번호를 바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2번 어려운데 13번 쉬워요. 12번 어려운데 13번 쉽단 말이야. 근데 우리 12번 못 풀면 13번도 어렵겠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그런 인식이 좀 들잖아. 그러니까 자 번호 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넘어가고 일단은 문제는 한번 30번까지 다 읽어보고 내가 거기서 풀 수 있는 문항들 체크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제 이제 9월부터 또 이제 수능 때까지 뭐 시간표는 뭐 N수생들은 제가 뭐 화목 오후에 AM 수업을 하고 공통 플러스 선택 과목을 하고요. 이제 목요일 저녁은 확률과 통계 수원수터를 하고 토요일 오전은 미적분 수원수들을 이제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 찍신강님 자 수학이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일단 제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요걸 좀 적어보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어떠한 문제가 나올까? 문제 유형. 그러니까 출제가 많이 되는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수업 듣는 선생님들이 찍어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몇몇의 유형들은 나올 것 같아.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있어야 돼. 왜냐면은 그거를 예상하고 수능을 들어갔는데 그 수능에서 번호 배치는 조금 다르지만 좀 나와. 내가 생각한 문제들이 이제 문제에 딱 나왔어. 그러면 어때? 체감 난이도 낮아지고 이 문제 좀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내가 보지 못한 문제 해석도 안 돼. 완전 새로운 유형 같아. 그러면은 이제 내가 좀 푸는데 좀 부담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출제가 좀 될 만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수학 1에서는 뭐 그냥 예시를 제가 몇 개를 한번 들어볼게. 뭐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0% 나옵니다. 99% 나와요. 100%라고 하면 또 위험하니까. 아니 거의 이제 99% 이제 나올 건데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 크게 이제 두 가지거든. 첫 번째는 이제 그래프가 주어지거나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주어졌어. 주어지는 경우. 자 그래프가 주어지는 경우. 근데 두 번째는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고 식 보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야. 그래프 그리기.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야지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그려져 있는 문제 나왔네. 내가 지금 예상하고 대비를 했어. 그럼 그 문제를 풀 확률이 어때요? 당연히 올라가겠지. 체감 난이도 내려가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래프가 없어. 근데 그냥 뭐 지수로그 함수 식만 나왔어. 구간 나눠져서. 그럼 어때? 내가 만약에 그래프 그리기를 대비를 했다라고 하면은 딱 보고 바로 이거 그래프 추론해서 그리고 문제 풀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제 대비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그저 거기서 문제를 해석하고 또 풀어야 되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 자 그래서 뭐 수학원에서는 이런 유형들이 굉장히 뭐 많이 나오는 유형들이 많은데 제가 대표적인 유형을 하나 쓴 거고. 자 그러면 수투도 한번 보면은 뭐 쉬운 문항 볼까? 이거는 여러분들 다 기억할걸?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fx, gx 있고 자 이거는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B야. 이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뭐 조건이 뭐 예를 들면 B 빼기 A꼴 이런 뭐 K꼴이라고 할게요. 보통 이제 같다라고 많이 나왔지만 좀 다르게도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유형 나올 것 같아. 그럼 대비를 하면 되는 건데 자 대비를 할 때도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유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플러스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 그냥 플러스 알파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 말고도 뭐 예를 들면은 이번에 본 거 여기서 해가지고 이거 C 만들어가지고 뭐 B 더하기 C에서 뭐 A 더하기 C 빼고 뭐 이런 꼴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위아래가 이제 이렇게 바뀌면은 B 빼기 A는 K 꼴로 쓰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내가 예상을 좀 했으면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면은 여러 가지로 대비를 다 하고 딱 나왔을 때 딱 풀고 넘어가면 된다라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출제가 많이 되는 문제 유형을 이렇게 한번 적어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로는, 자, 이제 여러분들이 30문제 다 풀면 좋겠지만 1등급 받는 학생들도 뭐 만점자가 몇이나 있겠어요. 특히 수학인데 미적 선택자들은 더더욱더 이제 만점자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이제 찍을 거란 말이야. 그 OMR 카드에 깔끔하게 안 찍는 사람 있나? 나 수능 볼 건데 뭐 예를 들면은 뭐 14번 15번 못 풀었어. 안 찍을 사람 없지. 또는 뭐 22번 못 풀었어. 자, 그럼 이제 팽 굴릴 거 아니야. 여러분들의 통계치로 25인가 31인가 뭐 P 더하기 Q 이런 거 분명히 생각한다고. 안 찍는 학생은 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모의고사를 보는데 안 찍는 학생이 있어. 내가 안 푼 문제는 어차피 지금 뭐 연습하는 거니까 저는 그냥 OMR 카드에 안 찍을래요 하고 이렇게 내더라고. 그래서 되게 전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9월달 들어가면은 그냥 이것도 안 찍다 보면은 그냥 찍을 거니까 찍는 연습 좀 해봐. 어차피 찍을 거 확률을 좀 높이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찍는데 찍어서 맞추는 좀 확률을 올린다라는 거지. 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일단 찍어서 맞추는 확률을 좀 올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풀이 과정이야. 이거 화면에 나오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풀이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풀이 과정이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돼야지 보편적으로 이 문제가 답이 도출이 돼. 근데 내가 만약에 한 2줄 쓰고 끝났어. 그럼 얘들아 봐봐. 2줄 쓰고 끝났는데 그러면은 객관식이면 1, 2, 3, 4, 5번에서 그냥 팽 굴려서 찍어? 찍어요? 아니면 뭐 3줄, 4줄 갔는데 좀 아깝지 않아? 한 줄만 더 가면 문제 풀리는데 내가 4줄까지 갔는데 문제 못 풀면은 여기 시간 또 뭐 핵많이 쓴단 말이야. 자, 어쨌든 간에 아깝잖아. 그러면은 이 과정들을 보면서 찍는 거야. 찍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할 건데, 근데 제가 단순하게 찍기라고 하면은 조금 그러니까 정확한 말로 추론이라고 할게요. 추론해서 객관식 보기 보면서 찍는 거지. 문제를 보면서 이거 루트가 없으니까 루트는 안 나올 거고, 만약에 자연수 조건이면은 이 자연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까 잠깐만 구했는데 일단 자연수 값은 모르겠는데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야. 그러면은 2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서 하나 딱 찍는 거지. 보기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그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풀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내가 풀이 과정을 쓴 만큼 으로 찍어서 추론해가지고 문제를 좀 푼다라는 거지. 답을 도출해 나간다라는 거지. 아니, 그럼 이렇게라도 하는 게 낫지. 그냥 OMR 카드 보고 여기까지 거의 다 풀었는데 그냥 1, 2, 3, 4, 5번에서 하나 찍는 거 너무 아깝잖아. 그리고 그런 학생도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실물을 볼 때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찍는데 내가 푼 걸 가지고 추론해가지고 찍어서 맞출 확률을 올리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풀이 과정 문제를 보면서 찍는다라는 거야. 아니면은 뭐 보통 그러더라고. OMR 카드에 막 그냥 3번으로 찍던지 5번으로 찍던지, 그리고 내가 이제 뭐 이제 OMR 카드로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5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5번으로 찍던지, 그런 거는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뭐 지금 로또가 아니잖아. 로또가 아니니까 그냥 풀이 과정을 보면서 찍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이랑 이제 주관식이 있잖아. 객관식이랑 주관식이 있어.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21번이 남았고, 자, 14번이 남은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보편적으로는 만약에 지금 10분 남았습니다 했는데 14, 21만 남았어. 너무 행복한 고민인가? 다 풀었어. 자, 그럼 이제 14번과 21번만 남았는데, 자, 그러면은 나 이 10분 남았는데 둘 다는 못 풀 것 같고, 한번 그때 문제 봤는데 약간 14번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
14번이 좀 더 잘 풀릴 것 같아. 문제가 더 쉬운 것 같아서 이제 14번을 뭐 도전하면은 그거는 맞는 거야. 문제 해석을 잘 했으면. 근데 솔직히 이제 10분 남았는데 14번, 21번을 내가 못 풀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자, 그럼 여러분들은 몇 번을 선택할까? 저라면은 당연히 21번을 풀 거야. 이거를 풀고 얘는 풀고 14번은 찍을 거야. 자, 이해되죠? 자, 왜 그럴까요? 당연히 오답률만 봐도 객관식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관식보다 정답률이 높아. 왜 그러겠어? 무조건 확률이, 수학적 확률은 5분의 1이잖아. 20%잖아. 1, 2, 3, 4, 5분에서 찍으면 되잖아. 그런 거니까 저라면은 이게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은 당연히 14번은 확률적으로 5분의 1 이상이 돼버리니까 20% 넘게 돼버리니까 당연히 21번을 이제 풀고 얘 찍어서 맞출 확률을 이제 올리겠죠. 그리고 이제 14번도 딱 보고 문제 조건 보고 보기 보고 그렇게 찍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여러분들 한 문제 두 문제라도 내가 찍어서 맞출 확률을 그냥 올리는 거지. 그냥 너무 우대 맡기고 뭐 OMR 카드 보고 찍고 그런 건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가 뭐 수능 때 갑자기 이게 된다? 그건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매주마다 모의고사 보면서 이런 과정까지 훈련을 하시면 당연히 찍어서 맞출 확률이 올라가니까 내가 한두 문제 더 맞추면은 그죠? 등급이 바뀌는 거잖아. 4점짜리 뭐 2개만 더 맞춰도 등급이 바뀌는데 100분위가 엄청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찍어서 맞춘 확률을 이제 올리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밑바탕이 돼야 되겠지. 실수를 안 하는 가정하에 내가 풀지 못한 문제인데 거의 이제 뭐 풀이 과정이나 이런 전략들을 보고 찍어서 맞출 확률을 올려야지 점수가 올라가는 거지. 실수하게 되면은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를 방지하는 공부까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학학습법 특강을 했는데 자, 이상으로 좀 마치겠고요. 자, 여러분들 또 지금 여름철이잖아. 그러면 이제 일교차도 심하고 그리고 일교차도 심하고 이제 밖에는 덥고 안에는 너무 춥고 자, 그러니까 자, 외투 잘 챙기면서 건강관리 좀 잘 하시면서 지치지 않고 그리고 좀 부정적인 마인드보다 좀 최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현실적인 약간 T적인 마인드로 이제 공부를 좀 분석하고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 여러분들이 한 만큼의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열심히 응원할 거고,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자,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